랭킹쇼! 나의 주식! 네,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재밌습니다. 2차 전지. 그래도 한동안은 좀 쉬는 게 맞지 않나 싶었는데, 금방 또 잘 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지난주 후반부까지만 해도 갑자기 급락해서 저도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렇죠. 네,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다 오르고 있고요. 네. 에코프로도 무섭게 질주를 하고 있어서 이게 열기가 언제 식을지 무섭기도 합니다만 기대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거래소 오전장에 1%, 코스닥 2% 정도 뭐 잘 가고 있다 싶었는데 오후 들어서면서 이 시간은 조금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뭐 사실 강세 종목군 2차 전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또 있으니까요. 종목별로 대응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화 참여도 가능합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벨 울려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받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벨도 많이 울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유튜브 채팅창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 단가, 비중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되는 대로 열심히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못 보던 그림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다들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유튜브 채팅창에 김라희님, 건행님 휴가인가? 맞습니다. 휴가 갔어요. 그래서 못 보던 분이 점심 먹고 급하게 좀 들어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건행코님을 찾고 계신데요. 네. 지금 이러다가 휴가를 잘 못 즐기시는 거 아닌가. 제가 좀 괜히 죄송하네요. 뭘 죄송해요. 자, 지금 보니까 널널부인님께서 눈치가 굉장히 있으셔요. 뭐라고 창호의 하셨나요? 웃음 터짐. 그렇죠. 옆에서 매트 치고 있는데 좀 왜 열심히 웃으시는 하는구나 거예요? 싶어가지고 저도 웃음이 나올랑말랑했습니다. 네. 똘리님 두 분 어울린다. 이거 뭐예요? 이거 하트 표시군요. 정희백님, 네, 하트만 딱 남겨주셨습니다. 귀숙님, 네, 이거네 거 휴가 갔어요. 많이 이거네 거 찾고 있는데 우리 미라의 코도 네, 많이 저도 좀 반겨주세요, 반겨주시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여기 똑똑박사 에디님이 그래도 네. 화면이 밝아졌다고. 네. 혹시 저의 영향이 아닐까. 무리수를 던져봅니다.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 그게 지금 보세요. 인사의 봄남님께서 창호이건님 너무 흐뭇해 하시는데요. 이게 제가 웃음 터질 뻔했잖아요. 중간에 보니까 미나잉커가 굉장히 어리거든요. 근데 전화 참여에 또 이러더라고요. 아니, 다 이러지 않나요? 2세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안 요즘 해봤잖아요. MZ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 친구가 나이를 속인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잠깐 좀 터질 뻔했습니다. 네. 뭐 그렇고요. 뭐 미나잉커 역시 반겨주고 계신 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 좀 잠깐 나눠봤고 벌써 1000분 넘게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랭킹 주제 바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랭킹 주제 키워드 먼저 띄워주시죠. 여기 한번 봐주세요. 뭔가요? 그렇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 저 허준은 옛날에 연관 유했던 허준 분 아닐까요? 저희 PD님도 연배가 여기서 드러나는 건가요? 그거는 시크릿으로하고요. 자, 왜 동의보감이 나왔을까 궁금하시죠?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저하고 동의합니다 특집. 뭐야 저거는. 의논 좀 하고 특집 이름 적어라고요. 자, 다음 중 가장 빨리 세계 기록유산에 등록된 우리나라 기록유산은 이런 주제입니다. 왜냐면요, 7월 31일 오늘이요, 동의보감이 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다랍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오늘 세계 기록유산 특집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아는 거 좀 있어요? 저 다 알죠. 저 훈민정음 알고요. 난중일기 알고, 승정원일기 알고, 동의보감 알고,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이거 모르죠? 기록물도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저 그래요? 어렸을 때 그 TV에서 이산가족 상봉하는. 잠깐만, 그 시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이따가 한번 사실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근데 이게 실제 이 유산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와 달리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저거 유산이었어? 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경제 공부에 이어서 이제 역사 공부까지 가르쳐주는 토마토 그럼요. 증권통입니다. 랭킹쇼는 정말 잡다하게 여러 가지 다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일반 상식까지 챙겨갈 수 있는 기회. 일단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 투표를 띄워드릴게요. 그 중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유산을 꼽아주시면 되겠고요. 진단하면서 5위부터 하나씩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하죠.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그러면 금산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KH팍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요즘에 그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가 어느 순간 좀 많이 줄어들었죠? 맞아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락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사실 신재생에서 풍력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잖아요. 맞아요.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CS 베어링 13,700원의 5% 비중인데요. 종목 진단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CS 베어링 그리고 윈드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일 텐데 지금쯤 또 다시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CS 베어링 지금은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분께서 보니까 13,700원에 5%에 가지고 계시는데, 현재 구간은 뭐 어느 정도의 저점 구간이라고 보시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여요. 우리가, 풍력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베어링 쪽인데, 사실은 이 종목의 주가가 좀 반등을 주려면 좀 실적에 대한 좀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돼요. 제가 지금 풍력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나와 있는 CS 윈드가 이게 먼저 움직여줘야 됩니다. CS 윈드가 이게 먼저 움직여줘야 돼요. CS 윈드가 형님이고 CS 베어링이 동생이잖아요. 형님이 움직여줘야 동생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형님이 지금 못 움직이죠. 보세요. 주가가 좀 최근에 이게 CS 윈드입니다. 주가 좀 하락이 좀 크죠. 이게 이렇게 돌아서야 됩니다. CS 윈드가 돌아서야 이게 나와 있는 CS 베어링이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지금 보시면은 동국 에센시 한번 볼까요? 같은 업종인 동국 에센시 주가 한번 보세요. 흐름이 좋지 못하죠. 그다음 유니슨 볼까요? 이게 유니슨 차트예요. 그러니까 동종 업종의 그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풍력에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나와 있는 이제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는 손실은 보지 않고 뭐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는데, 이왕 제가 이 풍력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시려면은 CS 베어링보다는 오히려 SK 오션 플랜트가 훨씬 낫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제가 또 이야기해 드립니다. 이게 보시면요, 이게 SK 오션 플랜트예요. 차트가 좀 다르죠. 주가가 33일 이평선을 돌파해가지고 주가 움직임이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한번 움직일 수 있겠죠. 이게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물 쪽 있잖아요. SK 오션 플랜트가 훨씬 낫죠. 이게 나와 있는 CS 베어링은 고개를 숙이고 있죠. 좀 다르잖아요. 그죠? 보세요. 여기 CS 베어링이고, 이게 CS 윈드고, 이게 나와 있는 게 동국 에센시고, 이게 유니선이고, 그러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SK 오션 플랜트가 훨씬 더 낫죠. 보세요.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은 가지고 가시다가 매수 가격이 13,700원이기 때문에 13,700원이 여기잖아요. 33일 이평선 돌판 바로 나오잖아요. 여기가 13,700원이니까 이 정도 오면 매도하고요.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CS 베어링 가지고는 이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CS 윈드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CS 윈드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CS 윈드가 수주를 받으면 그 베어링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CS 윈드가 먼저 움직여야 CS 베어링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CS 윈드가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베어링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CS 윈드의 차트를 같이 보면서 CS 베어링은 매수 가격 13,700원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하다. 왜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하냐면 지금 시장의 고객 예탁금이 58조예요. 이 고객 예탁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금이 많이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 보지 말고 매도는 가능하니까 그 정도에서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CS 베어링 살펴드렸습니다. 이 베어링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윈드가 좀 움직여줘야 되죠. 그런데 차트 보고 저도 깜짝 놀랐던 게 CS 윈드, 베어링 둘 다 최근 들어서 말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과격하게 노리기보다는 윈드가 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부근에서는 매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CS 베어링 살펴드렸습니다. 네, 손실 보지 않고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예, 똑똑박사 에디님께서 또 똑똑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 똑똑하죠? 네, 훈민정음을 이렇게 외우고 계신 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고등학생 때 이후로. 그러니까요. 아니, 네. 뭔가 되게 긴 게 나오길래 이거 뭐지? 해킹당하셨나 했더니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나란 원래 말싸미. 나란 말싸미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똑똑 네. 박사님. 그리고 두부두부둠님께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들고 와주셨는데 요즘 예. 핫한 종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요. 네. 김민준 대표님 반갑습니다. 이런 얘기 있던데 우리 김민준 전문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저 못 찾고 있는데. 인사 저도 좀 못 한번 봤어요. 해주시죠. 보고 싶습니다. 손 좀 흔들어주세요, 김민준 전문가님. 자, 에디님 손가락이 빨라야 살의 세상이래요. 손가락 더 빠르게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그럼 곧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네, 구리구리 너구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GS건설입니다. 아하. GS건설 18,650원에 보유 비중 100% 들고 계신데요. 100이요? 네, 굉장히 많은 비중입니다. 거의 올인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기간이 늘어난 듯 지금 구간에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총알을 더 모아서 들어갈까요? 손절가와 목표가 제시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거든요. 아, 건설 쪽 분위기가 요즘에 썩 좋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나마 조금 살아나고 있지 않아요? 저 아주 최근의 조금? 모습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님, GS건설, 뭐 최근에는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긴 한데, 손절가랑 목표가, 그리고 투자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이분께서 이제 보니까 GS건설을 18,650원에 지금 100%로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이분께서 이제 추매를 할까 이제 물어보셨네요. 그리고, 현재 이 종목의 주가가, 빠진 이유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이분께서 현재 지금 GS건설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잘 알면은 이 종목에 지금 추매하기가 어렵다는 걸 아마 아실 텐데, 자 지금 그 2분기에 GS건설이 지금 영업 손실이 나왔죠. 지금 2분기에 한 4천억 정도의 지금 영업 손실이 나왔는데, GS건설 악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런 악재가 지금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고서는 주가가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주가가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죠. 제가 우리나라의 지금 시공능력 1위 기업인 삼성물산 한번 볼까요? 삼성물산 차트 보세요. 대한민국의 시공능력 1위 기업인 삼성물산 주가도 이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 2 볼까요? 시공능력 2 현대건설 볼까요? 차트 한번 보세요. 지금도 하락 추세에 있죠. 시공능력 3위 기업 볼까요? 대우건설 볼까요? 이게 대우건설이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4위가 현대엔지니어링이고, 그 다음은 5위가 GS건설인데, 지금 GS건설은 다른 삼성물산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좀 나오려고 하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고, 이게 나와 있는 현대건설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그죠? 대우건설도 마찬가지. 근데 GS건설은 제가 여기서 어떤 악재가 있는가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GS건설의 주식을 또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으신데, 제가 또 이 종목 다시 한번 더 험을 내기는 제가 좀 어려워 보이고 아마 내용은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이미 주가는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고요. 이게 연봉 차트예요.
연봉상으로 보면 현재 주가는 어떠한 위치에 와 있냐면 2004년도 위치에 와 있습니다. 거기가 20년 전의 가격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년 전의 가격입니다. 똑같은 가격입니다. 20년 전에도 2004년도에 2003년도에도 주가가 14,000원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100%는 비중이 많은 거요.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18,650원이니까 18,650원까지는 가져가세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악재가 터진 날 이날 악재가 터졌잖아요. 그죠? 얼마에서 악재가 터졌습니까? 21,000원에서 악재가 터졌잖아요. 여기서 악재가 터졌죠. 21,000원에서. 그죠? 주차장 붕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21,000원에서요. 그래서 주가가 얼마까지? 13,000원까지 빠졌잖아요. 그럼 주가가 이게 리바운딩이 나오면 어디까지 리바운딩가 나올 수 있냐면 뭐 17,000원 요 정도까지는 리바운딩가 나올 수 있죠. 또는 18,000원 좀 더 제가 말씀드린 한 18,000원까지도. 그 정도면 전량도 매도하세요. 100% 전량도 매도하시고요. 종목을 업종을 좀 다르게 하세요. 이 종목 가지고 GS 건설 가지고 절대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지금 자리에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없는 종목이에요. 다만 또는 손실을 좀 많이 내가 조금 좀 극복하고 싶다 그러면 뭐 18,000원 가져가는데 되도록이면 한 16,000원이나 17,000원 이렇게 오게 되면 비중을 줄여 놓으세요. 한 종목이 100%라는 것은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종목을 한 종목이 100%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주식 있잖아요. 실적이 끝내주고 성장성이 끝내주고 그런 주식을 100%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이런 종목에 지금 이거 10%도 많은 건데 100%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온다. 제가 16,000원이나 뭐 17,000원 정도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러면 손실이 크니까 18,000원 정도 한번 기다렸다가 매도하고 빠져나오셔야 된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 비중이라 고민이 상당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18,000원 부근에서 정리하고 나와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약간 아쉽더라도 그 부근에서는 꼭 털고 다른 종목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렇습니다. 금산 전문가께서 진단하다가 갑자기 와 올라오는 거 보셨죠? 네, 금라데이션 분노. 예. 금라데이션 분노.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어떤 종목이든 100% 들어가려면 예전에 금산 전문가께서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회사의 식당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뭐 이 정도까지 파악되는 거 아니면 100%는 금물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1시 벌써 20분이 넘어갔어요. 자, 버린님, 너구리님, 만수르님 이렇게 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의 랭킹 주제로 잠깐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잊어갈 뻔했어요. 자, 오늘의 랭킹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동의보감이 오늘 날짜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기록유산 가장 오래된 게 무엇일까요? 맞춰가고 있는데요. 5위 먼저 공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뭘까요? 어떤 게 나왔을까요? 저거네요. 너무 쉬웠죠? 2015년 10월에 등재가 된 거군요.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네요. 비교적 진짜. 최근이네요. 네, 1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저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요. 나머지 기록 유산들은 진짜 오래된 거죠. 그쵸. 대한민국을 넘어선 조선 뭐 그 이상까지도 가잖아요. 저 시절입니다. 와, 저렇게 보니까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요. 심지어 흑백이에요. 그러니까요. 제 나이보다 많은 거 아닌가. 혹시 나이 공개 가능하신가요? 자, 종목 진단 더 가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요. 발끈할 뻔했습니다. 자, 이번에 유튜브에서 요즘에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데 매일 도와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그분입니다. 초보 투자자님. 랭킹쇼에 이 랭킹 가장 열심히 맞춰주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저희가 매일 도와드릴 수는 없어서 잠깐 텀을 두고 오늘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가 또 초보 투자자니까 그러니까요. 더 막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요겁니다. 유진테크. 요즘에 보면요. 반도체의 물살 다시 또 들어오는 모습이죠. 네. 그 가운데서 지난주에 원익 IPS라든지 이 유진테크 이렇게 반도체 이제 전공정 쪽까지도
매수세가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갖고 이번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했는데, 잠깐만요. 매수 가격이 38,550원이네요? 하락했어요. 10% 비중인데, 그러니까 좀 올라왔을 때도 아직 요 가격에 미치지 못했다. 네. 매수하신 일이 조금 된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매수가 근처까지 갔다가 살짝 내려왔는데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가능하면 목표가도 좀 부탁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조금씩 다시 올라가나 싶은 기운이 느껴지는데 추가 매수해서 갈지 그냥 이대로 보유를 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유진테크입니다. 이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네, 이분께서는 이제 매수 가격이 38,550원이니까 조금 이제 높게 매수하신다, 그죠? 보니까 오늘 지금 매수는 아니고, 왜냐면은 이 종목이 38,350원이 오늘 고점이니까 이분께서 보니까 그 전에 가지고 계셨네, 그죠? 제 방송을 지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까놓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금산이 그 종목을 제가 전달할 때는 저는 딱 까놓고 저는 서슴없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공부한 내용을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장비 중 1등 기업이 딱 정해져 1등, 2등, 3등, 4등, 5등을 딱 정해놓고 저는 매매를 합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그런 대기업은 빼고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종목 중에서 랭킹 1위는 한미반도체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1위가 한미반도체예요. 2위가요. HPSP예요. 그러니까 하이 프레셔 솔루션 프로바이저 HPSP고요. 3위가요. 오늘 얘가 지금 종목 전달한 유진테크예요. 유진테크입니다. 제가 1위부터 2, 3위까지를 제가 반도체는 종목을 정해놓고 매매를 해요. 제가 공부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는 한미 반도체가 1등이고 HPSP가 2등이고 유진테크가 3등이다. 제 나름대로 이런 주식의 전략을 가지고 저는 매매를 해요. 이게 나와 있는 유진테크라는 기업이 우리가 전공정 단계에서 웨이프에다가 방막을 형성하는 장비지 않습니까? 유진테크가 그동안에는 SK 하이닉스의 매출이 많았는데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쪽으로 매출이 좀 이동하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임원이 있잖아요.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이 한 28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한 28명 정도가 반도체에 거의가 박사들이 모였다. 내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기억나시죠? 금산이 유진테크를 강의하면서 전체 임원이 28명인데 28명 중에서 한 28명 정도가 반도체 전문가로 모였다. 반도체 거의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기업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기업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임원이 반도체 박사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정도의 기업을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진테크는 이게 임원들이 전부 다 삼성전자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 SK하이닉스에서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모여서 유진테크가 형성된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금융감독원 들어가가지고 유진테크의 임원의 그 경력을 한번 싹 보세요. 그럼 한 24명 정도가 전부 다 반도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요,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해요. 보통 여러분 주식을 하실 때, 요 CEO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CEO의 능력 있잖아요. 최근에 포스코 그룹이 잘 가는 이유가, 그게 회장 최정우 씨가요, 그만큼 돌파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이 포스코 홀딩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잘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CEO 중에서 행편없는 CEO들을 주가는 못 가요. 능력이 떨어지는 CEO들이 많다니까요. 대한민국의 지금 종목 중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진테크는
상당한 반도체 전문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은 그래서 제가 랭킹 3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유진테크를 3등으로 만들어 놨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전공정 장비 중에서 탑픽 종목을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3일 동안 주가 올랐죠. 여러분들 지난주 목요일 날 9%, 지난주 금요일 날 5%, 오늘 장중에 또 한 4% 올라갔잖아요. 단기간에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눌림목이 나오겠죠. 눌림목이 나오면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이분께서 지금 38,550원에 10% 가지고 계시니까 기다리고 있다가요. 제가 시견담 해보세요. 5월 이평선이 한번 기다려보세요. 지금 5월 이평선이 지금 34,570원이에요. 내일 되면 또 5월 이평선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 종목은 35,000원 정도 내려오면요. 잘 보세요. 요 정도. 내려오면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니까 5% 정도 있잖아요. 요 정도를 한번 추가를 해보세요. 얼마 정도에서? 35,000원 정도에서. 5% 추가해서 단기 얼마까지 보시면 되느냐? 단기를 보시고 싶다. 그러면 42,000원 정도. 단기 42,000원. 나는 좀 더 여유있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46,000원까지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나는 이 종목을 가지고 끝까지 가서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다. 제가 포스코홀딩스에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은 사람들은 사상 신고가까지 가라 그랬죠. 76만 5천원까지 가져가랬는데 76만 4천원 왔잖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가 있고 그 다음은 중기가 있고 그 다음 뿌리를 뽑아버리는 게 있어요.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최대한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 그럼 끝까지 가져가는 주식은 성장성이 없으면 끝까지 못 가져가는 거예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란 말은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성장성이 나오는 주식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단기 42,000원이고요. 이 종목은 최대한 가져가면 46,000원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35,000원 내려오면 5% 추가 매수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유진테크 살펴드렸습니다. 반도체 뭐 다들 관심 있으시잖아요. 그중에서 금산 전문가께서 꼽아주신 1, 2, 3위 잘 들으셨죠? 한미반도체 몇 배 갔습니다. HPSP 오늘도 날아가는 모습. 네. 유진테크 이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잠깐 주춤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며칠 동안 좀 잘 갔으니까. 그쵸. 그럴 때 추가 매수를 해보시고 뭐 46,000원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가격까지 수익 더 늘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진테크였습니다. 네, 놀라지 말고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니 조정을 받더라도 이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면 맞아요. 엄청난 멘탈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종목 진단을 더 가기 전에 오늘 5위 공개해드렸는데 오늘의 랭킹 주제 4위 한번 슬쩍 공개를 하고 갈까요? 네, 그럴까요? 자, 4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배기 같은데 4위는 뭔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뿅! 난종일기였습니다. 2013년 6월에 기록유사대로 등재가 됐습니다. 2013년에 만들어진 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난종일기 임진왜란 때. 네. 오! 사진까지. 자료 화면까지 저렇게 야. 또 친절하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저 난중일기가 2013년 그때쯤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이거 이 유산이 얼마나 오래된지 맞춰가는 게 아니고요. 세계 기록유산에 언제 등재가 됐는지를 네. 맞춰가는 겁니다. 네, 기억을 해두시고요. 등재. 4위까지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번에는 오늘의 첫 번째 전화 상담입니다. 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온테크요. 네, 네온테크 매수가랑 보유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3,500원에 30%. 아이고, 3,500원이면 급락하기 직전이네요. 오래됐어요. 네,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네, 뭐 얼마까지 갈 것이며 또 손절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가 궁금하신가 봐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럼 지금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네온테크입니다. 3,500원이 매수 단가고요.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안타깝게도 3,500원을 기점으로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해서 마음이 많이 철컹하셨을 것 같은데 매수가 대비해서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함께 잡아주시죠. 네, 자, 네온테크는 그 종목을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실패하신 것 같아요. 이제 종목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영업이익을 내야 됩니다.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이 나와야 됩니다. 요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 기업은 물론 뭐 1년 정도는 뭐 사이클상 뭐 손실, 뭐 영업 손실이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저가주들 있잖아요. 이 저가주들은 여러분들 한 1년, 2년 이렇게 적자가 나오면 아예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보세요. 이 종목 보세요. 2011년도 보세요. 제가 그 연결 기준으로 봅니다. 연결 기준으로 보니까 2021년도에 적자잖아요. 29 적자잖아요. 지난해도 적자잖아요. 올해 1분기도 적자잖아요. 뭐 여러분들 2021년도에도 적자고 2021년도 적자고 2022년도 적자고 올해 1분기도 좀 적자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만약에 적자가 되면 3년 연속 적자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래쪽으로 내리면 이게 단기 사채를 가지고 있죠. 이 단기 사채가 보세요. 2020년도에도 72억이고 2021년도도 71억이고 지난해 34억이고 지금도 35억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단기 사채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물량이에요. 35억이란 돈이 주식으로 전환된다고. 아래쪽을 보세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세요. 기본에 조금 좀 충실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3년 연속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왔죠.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주식 하시는 분들 보면 차트만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식을 잘못 배우신 분들입니다. 주식의 가장 기본은요, 차트를 먼저 배우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 분석을 먼저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나와 있는 BS를 배워야 되고요. 이거 좀 다시 부탁에 말씀드릴게요. PL을 배우셔야 되고요. 현금 흐름표를 배울 줄. 이거 세 개는 기본이에요. 이걸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이야기해요. 재무제표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BS와 PL과 현금 흐름표를 보고 나서 이걸 통과해야만이 그런 종목을 매매하는 거예요. 이게 통과하지 못하는 종목은 손을 대면 안 되는 종목이죠. 아무리 성장이 뛰어나더라도 기본적으로 2년 연속 적자 보는 종목은 성장성이 없다는 거죠. 이게 나와 있는 네온테크라는 기업 우리가 UAM이라 그래서 도시망공 모빌리티 쪽에서 이 종목을 많이 언급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종목은 그래서 저는 매도가 옳다. 매도가 옳은데 이분께서 지금 3,5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 3,500원을 제가 보니까 무너지기 직전에서 여기서 매수하셨네. 그죠? 여기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매수하고 좀 최근에 주가가 이 정도 다 빠졌잖아요. 어떤 종목이든 90%, 한 5% 되는 주식들이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이 정도 빠졌잖아요. 그러면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다. 리바운딩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면 지금 33일 이평선이 나와 있는 가격대 대략 얼마 정도 3,280원이고 이걸 만약에 돌파하면 이 종목은 얼마까지도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3,300원이나 3,400원 정도까지는 상승세가 한번 나올 수 단기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뭐 잘하면은 3,500원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뭐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하겠네요.
그 가격대 오면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입니다. 이거는 종목에 실패했다. 종목을 실패했기 때문에 빠르게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옳다. 왜 종목에 실패했는데 3년 연속 지금 올해까지 이제 1분기까지 지금 적자를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재무 상태에 비해서 단기 사채를 가지고 있고 현금으로 비해서 지금 영업 이익이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매도다. 제가 매도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되면 종목은 기술적으로 보고 있다가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온다. 이보다 좋은 주식이 대한민국에 깔려 있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주식도 굉장히 많다. 이런 주식은 매매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님, 이렇게 네온테크 종목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내용 좀 만족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온테크 전화로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역시 이게 종목 진단 내용 잘 여러분도 들으셨죠? 실적이 최소한이 바탕이 되어줘야지 주가가 결국은 갈 수가 있다라는 점 꼭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도 투자의 교훈으로 한번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에 강한 종목을 찾자. 그렇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교훈을 잘 짚어주시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또 그 교훈을 하나 또 안고 종목 진단 계속 갑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에서 우리 뚱이 언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이, 다날이거든요? 이게 지금, 종목의 차트를 언뜻만 보셔도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다날이 다 갔다 좋은 날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계속 내려가기만 합니다. 너무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매수 가격이 또 12,000원이에요. 네. 10%. 현재 주가가 3,700원입니다. 이거 반토막 수준을 넘어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쵸. 이게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이게 계속 떨어진다면 사실 추가 매수도 좀 어렵거든요. 다날 고통이 상당히 크실 것 같습니다. 알아보도록 하죠. 자, 금사전문가님, 다날입니다. 이거 진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이죠. 그 누구도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렇게 관심을 없는 이유는 제가 또 앞에도 제가 종목 진단을 해드렸었잖아요. 지금 같은 업종인 우리가 글로벌 휴대폰 결제 업체들 흑자가 나와도 이 주가 못 가요. 흑자가 나와도 지금 다날은 좀 적자를 보고 있지 한번 볼까요? 다날이 지난해 보시면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지금 28억의 적자를 봤잖아요. 그죠? 올해 1분기는 이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아래쪽 쭉 내려보세요. 내려보시면은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이제 이게 그 손익계산서예요. 이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은 나와요. 영업이익은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나오면 보통 영업이익의 한 80%, 영업이익이 100억이 예를 들어 나왔다. 영업이익이 만약에 100억이 나오면 우리가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 적어도 얼마 정도가 나와야 되냐면 한 70억에서 80억 정도로 나와야 이게 기본이죠. 이게 손익계산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나오면은 단기 순이익은 법인세 비용을 빼니까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나온다. 그런데 다날은 보세요. 골 때리죠. 영업이익이 19억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19억이 나오는데 단기 손실이에요. 마이너스 99억이에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당기 순손실, 당기 순이익이 나오지 않고요. 당기 순손실이 99억 나와요. 이거는 그만큼 부채가 많다는 뜻이에요. 예, 부채가 많다고 부채가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아래쪽 쭉 내리세요. 제가 오늘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 재무제표를 좀 배우세요. 이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지금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지금 이게 이 단기 사채가 있잖아요. 504억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단기 사채가 504억이 있단 말입니까? 이 지금 단기 사채가 504억이면은 이 종목의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2,500억이에요. 시가총액이 2,551억에서 여기서 단기 사채가 단기 사채가 한 450억 정도 되면은요. 여러분들 한 5분의 1 정도가요. 단기 사채로 돼 있어요. 이거는 주가가 가기가 어려워요. 지금 같은 업종인 KG 이니시스는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KG 이니시스 주가도 이게 영업이익이 나오는 주치도 못 가잖아 보세요. 이거는 KG 이니시스예요. KG 이니시스의 지금 이 기업은요. 보세요. 보시면 이건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영업이 1,0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온 기업도 주가가 못 가는데 이게 다날이라는 종목이 실적도 뒷받침이 되지 않는데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 가는 거죠. 시장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런 주식은 나중에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갈 수 있으나 지금 시장의 유동성은 양대 시장의 그 정도의 거래대금 가지고 이 종목을 끌어올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요거는 따라서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얼마나 12,000원에 매수하셨네요. 와, 이 최근에 매수한 게 아니고 지금 12,000원에 매수해서 지금 주가가 3,600원이면 이 도대체 얼마에 매수했다는 겁니까? 12,000원이면 12,000원이면 이 종목을 매수한 가격대가 대략 보니까 예, 지난해 3월 달에 매수하신 가장 좋을 때 그때 코로나가 절정을 이룰 때 그때 휴대폰 결제 업체들, 결제 대형 업체들 그때가 주가가 많이 가서 그때 매수해가지고 이때 그동안 매도를 안 하셨네, 그죠? 예, 코로나 시절에는 당연히 이게 나와 있는 예, 휴대폰 결제 업체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물론 최근에 코로나가 예, 좀 확산 조짐을 보이지만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손절하셔야죠. 왜 손절 안 하셨어요? 예, 지금 자 이렇게 하세요. 제가 예, 손실이 크신데 이거는 아무튼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최대한으로 제가 가져간다면 얼마까지는 가능해 보이느냐? 5,500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5,500원. 내가 이것도요. 아주 내가 좋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오면 전략 매도. 예, 종목 교체하는 전략. 그리고 예, 비중의 10%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죠? 좀 가감한 결단력이 좀 필요합니다. 저도 전문가 생활하면서 이거 계속해서 기다리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 12,000원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전문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12,000원까지 기다리다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양심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5,500원 정도 오면요. 매도하고 종목을 좀 교체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실을 조금은 줄여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다날 사실은 그렇죠. 뭐 투자하시다 보면 손실이 커져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커진 종목에 대해서는요. 이 종목의 손실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점보다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돈을 얼마나 빨리 더 늘려볼까 이런 것 쪽으로 접근해 보신다면 조금 더 냉정한 접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날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제 랭킹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있기 전에. 종목 진단에 너무 지금 깊게 들어가 있다가 네. 잊을 뻔했습니다. 3위 우리나라 기록유산 가장 빨리 등재된 걸 찾고 있거든요. 3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뭘까요? 동의보감 오늘의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렇죠. 7월 31일. 2009년 7월 31일 동의보감이 바로 3위에 있습니다. 저 뭐예요? 활자? 활자입니까? 활자 같은데요? 좀 아닌가? 먹을 건 줄 알았는데.
콩이에요, 콩?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그 점심을 제대로 안 먹어서 그런지 배가 고파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장현선님께서 보내주신 한국항공우주고요. 51,300원에 15% 보유비중 들고 계신데 네.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이 항공우주 관련 종목들 최근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 지금 오늘의 주가 확인해 보시더라도 소폭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조금 더 들고 가보면 괜찮을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수급을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게 나와 있는 한국항공우주는 이분께서 지금 51,300원에 15%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 종목은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가격대 48,750원이고 지금의 시가 종액이 4조 7천억이잖아요. 이제 시가 종액 4조 7천억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 종액이 6조 2천억이에요. 원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게 나와 있는 한국항공우주보다 시가 종액이 적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가 종액 6조 2천억이고 한국항공우주의 시가 종액이 4조 7천억이면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는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제가 그 시가 종액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앞으로 성장성 자체가 이거는 상당합니다. 저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물론 나중에 항공우주가 매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한국항공우주의 자체적으로만도 이 종목은 충분히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비중 자체가 15% 정도 되시니까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5% 정도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제가 추가 매수 가격은요,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이게 지금 주봉이에요. 그럼 이 종목은요, 주가가 얼마 정도, 한 45,000원 정도 내려오잖아요. 그럼 추가 매수하세요. 45,000원 정도. 지금 15%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럼 5% 정도 딱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이거는요, 얼마까지 가져가셔도 되느냐. 여러분들 4월 달에 그때 누리호 발사할 때 그때가 주가가 6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이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는 거죠. 충분히 이 정도 6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이니까요. 4만 5천 원 정도에서 5% 정도 추가 매수해서 이 종목은 가져가는 전략이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하고 항상 같이 놓고 봐야 될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와 같이 놓고 보세요. 관심 종목에 같이 넣으세요. 이렇게요. 보시면 관심 종목 넣으실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위에다 놓고요. 아래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놔요. 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래는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관심 종목 이렇게 넣고요. 요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한번 하락이 세게 나왔죠. 그죠? 오늘 다시 또 반등이 나오니까 이거 차트가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거기가 같지는 않지만 한 80%는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위에다 놓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우선 한국항공우주 나쁘지 않은 평가 그리고 나쁘지 않은 전망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유튜브 채팅창에 버리님께서 건행님 며칠 쉬시고 이쁜 미나잉님 대타 하시는데 며칠 보내버리시네요. 오늘 하루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건행커님 조금 더 놀다가 쉬다가 오세요. 네. 우리 이건에코 복귀가 쉽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종목 진단을 계속 가보도록 하죠. 유튜브에서 우리 자스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와, 이거 오늘 화제가 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네이버입니다. 드디어. 네이버와 카카오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그니까요. 네이버가 좀 튀어오르네요. 네. 하이퍼클로바 요거 조금 공개를 앞두고 기대감이 부는 것 같은데, 7% 넘게 오르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이버가 크게 오르는 건 모처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올랐는데도 22만 6,500원이에요. 매수 가격이 근데 30만 원, 10%입니다. 요것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30만 원의 네이버를 매수하셨는데 네이버 요 기세 타고 30만 원까지 갈까요? 저는 충분하다 봅니다. 제가 이분께서 좀 일찍 좀 그 진단 올리시죠. 그러면 제가 추가하면서 제가 바로 시켜 드렸을 텐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가? 네이버는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초거대 AI 지금 우리가 하이퍼 클로브라 그래서 연내에는 여러분들 하면 11일이나 12월 가면요, 이러면 생성형 AI가 나와요. 그러면 네이버는 이제는 충분한 그런 성장 모멘텀을 지금 달고 가는 거예요. 이 종목은요, 저는 지금 자리에 추가 매수도 넣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7% 올라 있는 주식을 제가 여기서 따라서 추가 매수하라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따라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30만 원, 지금 10%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거 조정 들어오면 있잖아요. 내일이라도 이게 제가 이걸 확대해서 볼게요. 제가 왜 일찍 제가 이게 전화 주시라고 이야기해 드렸냐면 내가 이걸 확대해서 볼까요? 보세요. 이건 그냥 확대했어요. 이날이죠, 이날. 이날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그 다음은 33일 입행 또 바닥에서 또 한 번 장대 양봉 나왔잖아요. 두 분의 장대 양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바닥에서 크게 보면 이게 3번 장대 양봉 하나 나왔고요. 첫 번째, 이게서 매수 못했으면은 이날 매수했을 것이고, 이날 매수 못했으면 이날 매수했죠. 내가 딱 이야기했으면, 이게서 내가 추가 내가 이야기했을 텐데, 오늘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따라 매수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안으로 다시 조정 들어올 거예요. 조정 들어오면 얼마에서? 한 22만 원 아래에서 얼마든지 매수가 가능해요. 22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 10% 더 추가 매수 하시면 돼요. 이게 일봉이고요.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상에서 놓고 보면 주가는 완전히 바닥에 나왔어요. 이거는 얼마까지? 이거는 최소한 28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이분께서는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 10% 추가해가지고 그럼 20%잖아요. 그럼 30만 원까지 안 가져가더라도 28만 원만 가져가면 그냥 수익이 나버리잖아요. 제가 최소한의 매도가가 28만 원이에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 중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은 네이버,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와 네이버는 연말까지 가져가면 상당한 저는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다. 최소한 뭐 30에서 40% 수익 안 터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는 조정받으면 한 22만 원 정도면은 10% 매수해서 28만 원, 최소 28만 원, 길게는 30만 원까지 보유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소 28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긍정적인 미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네이버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금사 전문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1시간 이렇게 알차게 해봤고요. 자, 이제 뭐 마칠 시간 다 됐는데 남은 거 딱 2개 있죠. 오늘의 랭킹 주제, 세계 기록유산에 등록된 우리나라 기록유산 중에 가장 오래된 거 1위와 2위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뭘까요? 뭐죠? 2위는 역시 승정원 일기. 훈민정음 네. 97년. 97년이면 네. IMF? 아니요,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뭐야. 지금 뭐 비교하는 거예요? 네. 승정원 일기 2위 2001년 9월이었고요. 어려서 부럽습니다. 자, 훈민정음과 승정원 일기가 각각 1위와 2위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 또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오후장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